삼중수소라는 걸 잘 모릅니다만 보도가 하도 집중적으로 되니까 마치 모든 문제가 삼중수소 문제인 것처럼 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일본 정부 아베 신조 총리 때부터 그랬지만 삼중수소라든가 이게 핵 폐기물, 폐기 액체로 된 걸 방류하는 거는 일본보다도 오히려 프랑스, 미국, 한국이 더 심하게 한다. 그리고 그 위험 정도로 똑같다 하는 주장을 계속 해왔고, 앞으로는 중국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동해안 쪽에 많이 건설을 할 텐데, 제가 궁금한 것은 예컨대 후쿠시마처럼 멜트다운된 사고로 핵 연료 자체가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그런 데서 나오는 핵 폐기물과 일반적으로 정상이란 말이 좀 정확하지 않은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정상 가동되는 원자로에서 나오는 폐기수라고 하나요? 버리는 방류하는 그것이 같은 건지 다른 건지 그리고 일본 정부가 얘기하듯이 후쿠시마에서 나오는 그거하고 일반 원전에서 버리는 그거하고 별 다를 것 없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다는 환상을 주고 있거든요. 그게 사실인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어느 지적에 보니까, 어느 자료에 보니까, 정상 가동되는, 원전의 폐수들은 핵연료 자체가 피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노출되지 않는다. 물이나 이쪽하고. 따라서 발생하는 핵종이나 위험 정도도 다르다라고 되어 있는 데도 있던데, 과연 그런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서 교수님 답변 주시겠습니까? 네, 저도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사고 원전 그리고 이제 대형 사고죠. 그리고 다수호기라고 합니다. 여태까지는 기껏 한기였죠. 수리말 2호기를 보든지 체르노를 보든지. 근데 여기서는 이제 1, 2, 3호기고 4호기는 원자로는 모두 비어 있었지만 이제 저장조 문제가 있었고요. 이거는 처음이죠. 자, 수리말을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도 오염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강에 버리려다가 주민공청회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버리지 않고 아이다호로 옮겼습니다. 일부를요. 그리고 일부는 현장에 그대로 남아 있고요. 버리지 않았죠. 주민 반대로. 체르노빌은 어떻게 했죠? 아예 콘크리트로 봉인을 해버렸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금이 갔죠. 제 이름처럼 균열이 가가지고 문제가 생겼는데 다시 유럽이나 그리고 국제 도움을 받아서 다시 콘크리트 짐을 씌웠습니다. 짐을 씌우는 이유는 강수가 되지 않게, 물론 거기는 지하수는 일본만큼 심하진 않지만, 그래서 결국 거기도 장내인 것이죠. 일본이 버리게 되면 이번은 초유의 사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감히 태평양에 대한 테러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저는 여태까지 어떤 비유를 들었냐면 자동차 우리 보통 세차하시죠. 그렇죠? 엔진도 세차합니다. 자, 그럴 때 나오는 정도의 물에 있는 거, 그게 보통 원전에서 나오는 물입니다. 이 원전은 어떻게 됐습니까? 엔진, 그것도 세 개가 모두 분해가 되어버렸죠. 녹고, 굳고, 잔해가 있고. 그걸 씻은 겁니다. 지하수가 내려오고, 냉각수로 씻고, 섞이고. 그것이 모아놓은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은, 보통 원전에서는 갇혀있을 피복제도 있고, 원자로 용기도 있고, 경납 용기도 있고, 콘크리트 바닥도 있습니다. 전부 차폐가 되어 있죠. 거기서 나오는 거는 정말로 삼중수소, 외는 정말 극미량이겠죠. 자연 수준 정도 되는.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그 안에 들어있던 온갖 방사성 물질이 잔뜩 들어있는. 그래서 이 삼중수소는 도쿄전력이 만들어낸 자작극이죠. 모든 사람의 시선을 그쪽에 하게 한 다음에 이걸 소위 모자 씌우기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모자를 씌워버렸죠. 우리 이웃은 말씀 주셨죠? 거기에 있을 수 있는 200개도 넘는, 아마 300개도 넘는, 여러 개 다 그냥 숨겨버렸어요. 그 삼중수소만 우리가 절대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된다니까요.
물론 그것만 따지면은 우리도 나오고 중국도 더 많이 나오고 프랑스 많이 나오고 미국도 많이, 일본도 지금 가동 중 원전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이거는 그거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1대1 비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미국 말이 있지 않습니까? apples and oranges라고요. 사과하고 감귤을 비교하면 안 된다니까요. 대구 사과하고 글쎄요, 뭐 어디 일본 사과, 그건 비교가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사과, 감귤 비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 사슴하고 다시 말로 가는데요. 사슴하고 말은 구분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과학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까 다시 요약을 하면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세슘, 스트론튬, 뭐 요드도 있습니다. 129 같은 거는 걱정을 해야 되겠죠. 코발트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두려운 거는 플루토늄입니다. 이 플루토늄이라는 거는요, 특히 후쿠시마 3호기에 처음부터 들어가 있었습니다. 혼합열 열사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원전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플루토늄이 나온다면 자연산에 있는 우라늄 238이 변환이 된 약간의 플루토늄. 그것도 보통 나오지 않죠. 왜냐하면 해결로봉 안에 갇혀 있으니. 우리나라 언제 터진 적 있습니까? 용진된 적 없죠. 갇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게 몽땅 3호기에 처음부터 들어가 있고 그게 녹아버렸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지금 보세요. 1호기만 녹았다. 2호기, 3호기는 괜찮을 거. 웬걸려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간단한 계산이에요. 제가 미국 웨스팅하우스 있을 때 바로 이 후쿠시마 원전을 참조로 한 중대 사고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했거든요. 바닷물 넣지 않기 기다렸던 6시간이면 전부 다 녹게 돼 있습니다. 전량 녹았다. 그게 얼마 전에 발각이 된 1호기인데 2호기, 3호기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더러운 물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건 말입니다. 말을 보고 말이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사슴, 그건 우리나라 원전입니다. 그건 사슴을 보고 사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록 위록, 지마 위마, 말을 말이라고 사슴 사슴이라고 하자. 그리고 또 하나, 방사선에 관한 하는 옛날처럼 산업혁명 이전에 할까요? 보통 그때는 방사성 물질이 아니래도요. 무조건 물타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물타기란 말이 나올까요? 버렸어요. 그거는 정말 20세기 이야기겠죠. 지금은 방사성 물질은요. 2가지밖에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걸 기다리든지 반감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걸러내든지. 희석은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왜 도쿄전력이 희석할까요? 첫 번째, 반감기 너무 길다. 세슘 300년 기다려야 되거든요. 스트론튬 290년 기다려야 돼요. 플루토늄은 24만 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됐다고 판단한 거죠. 그럼 이제 걸러야 되겠다. 그게 사리하고 알프스인데요. 다시 말씀드리게. 그래서 다액종 제거 설립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용어를 붙인 겁니다. 제거할 수 없습니다. 저감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남아있는 게 70% 이상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겁니다. 여태까지 한 번 제거해서 저기 남아있는데 그 2번 한다고 걸러질까요? 3번 한다고요? 아닙니다. 기술이 비약적인 발전을 해가지고 아마도 10년, 20년 있으면 그렇게 될지도 모르죠.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육상 보존, 무조건 그게 유조 탱크가 됐든 인공 호수가 됐건 무조건 육상 보존. 절대 버려서는 안 돼요. 이게 나가죠. 그 다음에 로가수모라고요. 그 다음에 더 먼저 나갈 게 뭔지 아시죠? 이제 폐로를 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쓱쓱 싹싹 씻어내는 것이죠. 뭘 해결로 잔해를요. 1, 2, 3호기, 4호기도 나와 있습니다. 해결로 조정. 그 씻어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지금 지하수, 냉각수도 지금 보관이 안 되고 버리는 마당에 그 고방사성 물질들을 어떻게 할까요? 거기에 대한 이런 반구 표현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지금도 지하수가 아마도 100톤 가까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냉각수가 모아요. 그런데 전부 모아지지 않습니다. 그걸 모으려고 했던 게 지하 동토 차수벽인데 그 공상과학이죠. 여름 되면 다 녹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지하수는 상당 부분 흘러나가고 있어요. 앞바다는 오염. 그래서 몇백 배, 몇만 배 되는 이런 우럭이 잡히고 하는 겁니다. 그 한 마리일까요?
그물을 쳐서 잡는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초등학생도 웃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건 사슴이 아니고 말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고소까지 당하고 이제 얼마 있으면 출두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요. 저는 그래도 굽히지 않겠습니다. 바르기 때문에요. 그렇잖아요. 감사합니다. 예, 혹시 또 질의사항 있으신가요? 예, 말씀.